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오전엔 주식을 팔던 외국인들이 오후 들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던 코스피는 2630선을 회복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장 상황과 함께 투자 전략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모처럼 연 이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예은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주식 매수를 하니까 우리 시장 좋아졌습니다. 어제 특징이라 그러면은 조금 아쉽다면은 전 종목이 다 오르지 못하고 주로 반도체와 바이오 쪽에 집중 매수가 됐습니다. 특히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궤를 달리했죠. 반도체가 상승 궤도에 탄 반면에 2차 전지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투자 전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은 앵커님께 한번 돌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앵커님,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려울 때 알 수 있을까요? 어려울 때 알 수 있죠. 잘 나갈 때는 모두 다 숟가락 얹고 싶어가지고 막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거 알기 굉장히 힘든 진리인데 정확히 아시네요. 고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최근 저점인 58,900원이 진짜 저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 이상 급락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전, 보름 전에 삼성전자 같으면 또 신저가 나오겠죠. 그러나 만일에 오늘 삼성전자가 58,000원 지킨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다르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는 6만 1,000원에 마감을 했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5%가 급락했기 때문에 미국이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삼성전자가 저점을 이탈한다면은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투자 전략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5만 8,000원은 생각하기도 싫은 숫자네요. 물론입니다. 우리 조 앵커님 말씀하신 전 국민이 물려있는 주식 삼성전자, 저는 오늘 6만 원을 지켜줄 걸로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투자 전략은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 20%, 하이닉스 10%를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제가 고집을 하느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단기 선수가 아닙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좋은 게 너무나 명약관합니다. 왜? HBM3에서 하이닉스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에 HBM4로 갈 때, 즉 차세대 그 AI로 갈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저는 삼성전자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지분을 56%에서 53% 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다들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큰 걱정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 10년, 15년 전에도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할 때는 적게는 3, 많게는 5%가 증가됐고요. 반대로 주식을 매도할 때는 적게는 3%, 많게 5%가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무너진다. 이러면 정말 큰일이죠. 그러나 지금처럼 53%를 유지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저점 58,900원 지킨다면 또 한 번 삼성전자의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자, 방금 우리 나 소장께서 얘기하셨듯이 뉴욕 증시 간밤에 반도체주가 충격을 받았죠. 예상보다 부진한 전망을 내놨던 ASML 실적 유출되면서 ASML 16% 넘게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4.5%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우리 반도체주들 힘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꿈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위고비가 마침내 한국에 어제부터 상륙을 했습니다. 기대감을 타고 관련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이화진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제 이제 공급이 됐고 이제 펜 주사기 한 개당 대략 공급가는 47만 원입니다. 물론 어제 여러 이제 병원이나 이제 의원이나 이제 약국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물론 가격대는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한 70만 원대에서 많게는 거의 11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품절 대란이 좀 일어나고 있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유통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삭센다를 유통했던 줄리파마 이제 코리아가 이제 1차 유통사입니다. 물론 어제 25% 급등했던 이제 블루엔텍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이제 유통사로 이제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를 테마성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향후에 이제 본격적인 가치를 시장에서 반영을 받을 것이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블루엔텍은 전년도 한 1,100억 정도 매출이 나왔으면은 사실 영업이익이 1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마진 자체가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는 않을 건데, 물론 이제 이게 4분기 실적 때 위고비에 따라서 얼마만큼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5월에 마운자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내년 마운자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정건당이나 보령이나 한미약품도 유통사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큼 배정 물량을 받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블루엔텍은 이번 2차 유통사로서 대략 배정 물량의 60%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CTT 리서치에서도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테마성으로 잠깐 끝나느냐,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내년 실적까지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유황량도 급등했던 거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인벤티지랩과 이제 향후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관련된 공동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흐름이 나왔었는데, 최근 패트런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비만 치료 시장이 계속 꾸준히 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4세대 비만 치료제까지 시장이 좀 부여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최근에 바이오 흐름이 좋았을 때 대비해서도 조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충분히 상승 흐름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비만 치료제 모멘텀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위고비가 지금 삭센다보다는 2배 이상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물론 마운자로 같은 경우도 애초에 젯바운드가 이제 비만 치료제고, 그만 마운자로가 당뇨입니다. 그걸 합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게 마운자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만 치료 시장이 올해보다는 국내에서는 내년이 더 큰 시장이고, 실제적으로 어제 급등했던 거는 이제 유통 시장에 있는 회사들이 좀 시장에 크게 조금 관심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패트론도 향후에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흐름은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 모멘텀을 이어간 만큼 오늘장 개장 후의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 원자력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투자 전략은 이건희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최근에 이제 원자력 관련주가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간 보면 뉴스케일 파워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내와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44.01% 정도 올라왔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도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인데 38%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전 기업들이 지금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미 증시에서 이제 원자력 관련주가 굉장히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유는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글이 이제 데이터 센터용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해서 SML이라고 하는 업체에 이제 카이로스 파워랑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국내 원전주들도 어제 워낙 비만 치료제라든지 다른 이슈가 많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끝까지 해서 한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도 이제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원자로를 확보해 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 산업이 이제 운명이 빅테크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보면 이게 소형 SML에 대한 문제로 좀 귀결이 될 수 있는데, 대형 원자로는 지금 미국이 1950년대 이후로 만든 적이 없고요. 근데 지금 SML을 만들려고 하는데 항상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물론 안전도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효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데이터 센터용으로 많은 양을 짓게 된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모듈을 찍어내는데 돈이 덜 들겠죠. 대량 생산을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SML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스타트해서 이게 확산되는 과정이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지금 SML 관련돼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한전기술과 한전 KPS는 이제 원전 산업에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면 이 세 종목 정도가 지금 원전 관련주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국내나 이제 해외에서 SML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력 공급원 바로 원전이죠. 요즘에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게 지금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종목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미국과 한국에서 계속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증권가에서도 중장기적인 수혜를 예상하고 있지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 관광개발 얘기입니다. 주가가 나홀로 상승 중인데 국내 특히 제주도에 이제 크게 카지노가 있습니다. 카지노 기업 중에 유일하게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종목이기도 한데 김영재 이사님한테 자세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카지노 종목들이 9월 말까지만 해도 동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10월 들어서는 어떤 상반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월 전까지는 아무래도 중국 경기 부양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면서 동반 상승했다면 지금 롯데관광개발만 그나마 좀 좋은 흐름을 유지 중인데 이러한 배경에는 그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좀 상반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지금 예상 실적을 보면 롯데관광개발만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파라다이스와 GKL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좀 역성장이지만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으로 보는 의견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최근 한 달간 지켜보면 롯데관광개발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지금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두 종목은 동시 순매도로 지금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점에서 이 수급이 이렇게 양호하게 나타나는 원인은 3분기 예상 실적도 좋지만 그 이후 분기 실적 성장에서도 롯데관광개발만 좀 성장세를 확실히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카지노의 어떤 주 수입원은 아직도 사실 VIP 고객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은 중국인 VIP 회복세는 아직 좀 더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관광객 즉 매스라고 부르는 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카지노를 방문하는 증가는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가 지금 무비자로 한 달 체류가 가능한 상황이고 직항 노선도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8월 말 기준 누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지금 239% 증가를 기록 중이고 롯데관광개발의 그 카지노를 찾는 방문객도 비례해서 지금 증가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일반 관광객 비중이 90%가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리파이낸싱이 다음 달에 진행될 것인데 이제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비용 절감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카지노 최선호주 자리는 당분간 롯데관광개발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중국이 어떤 소비 관련 부양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적 확인 후에 좀 추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부양책과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와 함께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향과 하향 리포트를 각각 3개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향 보고서로는 HMM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주목하며 목표가 상향에 나선 하나증권 리포트가 발행됐고요. DS투자증권은 두산을, 하나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특히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증권사가 참 많은데요. 어제 KB증권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증권이 44만 원, 메리츠증권은 46만 원의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한편 DB금융투자증권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 올해 확실한 바닥을 확인 중이고 3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라고 내다봤지만 내년부터는 그래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내년 실적 예고가 있긴 하지만 기대감이 크지는 않다고 본 카카오게임즈의 목표가는 18,000원으로 비화공 부진을 감내해야 한다고 본 삼성 E&A 목표가는 33,000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우선 HMM 보고서부터 확인해 보시죠.
하나증권은 오늘 HMM에 대해 글로벌 1위 선사인 MSC와의 유럽 노선 선복 교환을 발표하며 얼라이언스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목표 주가를 16,000원에서 17,000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는데요. MSC와의 선복 교환 협력은 내년부터 4년간 지속될 예정이고 유럽 노선은 기존 8개에서 11개로 증가할 예정인 점이 부각됐고요. 한편 HMM의 3분기 실적에는 3분기 초까지 빠르게 상승했던 운임지수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유가 하락세에 따른 비용 감소 효과까지 더해져 3분기 매출액이 작년보다 58% 증가한 3조 3,510억 원, 영업이익은 1,529%나 증가한 1조 2,350억 원을 거둬들일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HMM이 2030년까지 컨테이너선 155TEU, 벌크선 110척으로 확장하는 대규모 수주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성장성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산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DS투자증권은 오늘 두산에 대해 전자사업 분야의 가치를 기존 1조 5천억 원에서 2조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 역시 기존 19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1.58%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 3분기에 계절적인 비수기에도 전자사업 분야의 매출액은 작년보다 증가할 거라고 내다봤고요. 진행 중인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밸류업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자사주 18%의 점진적 소강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개편 이후에 밥켓의 지배력 증가는 물론이고 이익 현금 배당 유입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소식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조선주 전반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400억 원 규모의 수주 잭팟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수급이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망과 함께 전략 남인호 소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지난 7, 8월 달에 상당히 조선업종 좋았죠. 빅3, 3사, HD 현대조선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모두 다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8월 고점 낸 이후에 9월, 10월 두 달간 좀 주춤했습니다. 약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조선주 굉장히 싸게 느껴지네. 이 시기에 대형 수주권이 나왔습니다. VLAC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찾아봤더니 베리 라지 암모니아 커리어입니다. 즉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두 척을 현대중공업에서 3,400억에 수주했습니다. 자, 이 수주는 바로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2027년까지, 즉 지금부터 이제 수주했으니까 건립을 해가지고 약 3년 동안 배를 만든 뒤 이제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서 뭘 느껴지십니까? 조선은 한번 수주가 되면은 바로 다음 주에 나가는 게 아니고 적게는 2년, 길게는 3년 정도 그 수주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 기간이죠. 이 얘기를 좀 더 확대시키면 어떻게 되죠? 향후의 조선업종은 적게는 2년, 길게는 3년 동안 수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발주가 계속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업은 바짝 올랐다가 바로 사그라드는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사이클이 오게 되면 짧으면 3년, 길면 5년 동안 호황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주 투자 전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황은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좋아질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쫓아 사면 되느냐? 그건 안 됩니다. 왜냐? 조선업은 우리나라 5대 업종, 즉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화학 5대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께 여러분 계좌의 10%는 조선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 고점 나온 이후에 현대중공업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점 22만 원, 저점 17만 원입니다. 자그마치 20% 가까이 조정 보였어요. 그리고 어제 종가가 19만 2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쫓아 사시지 말고 딱 주가를 어느 정도 저점을 잡으신 뒤에 조정 보일 때 사시고 또 많이 올라가서 정고점 가면은 매수를 중단하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HD 현대그룹주도 있고 뭐 하나오션도 있고 삼성중공업 있고 어떤 선호하시는 종목 있으세요? 네, 빅3 중에서 아무래도 지금 가장 주가 상승 적은 건 하나오션입니다. 거의 주가 상승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지부진하더라고요. 하나오션 쪽에 조금 더 눈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조선업황의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제주도를 관광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주도를 도심항공교통, 즉 UAM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광형 시범 사업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이건희 대표님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국토부가 이제 발표한 것 중에 이제 제주도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을 어떤 걸 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안에 보면 이제 정부가 그 제주도가 이제 섬이다 보니까 물류 비용이 좀 많이 들죠. 배 아니면 뭐 비행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류 비용이 다른 이제 육지보다 우리 본토보다 한 1.5배 정도 든다라고 보면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를 26년까지 짓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발표하면서 이제 도심형 항공 이거에도 관심이 더 많으시겠죠. 이제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광형 도심 항공 교통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26년까지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사실은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한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 못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규제라든지 여러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지금 그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그 근처에 이제 보안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헬리콥터를 아마 서울 시내에서 보시면 그게 아마 한강 따라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비행 제한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근데 제주도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좀 자유롭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UAM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산을 시키면서 관광용으로 쓰면서 일단은 좀 더 연구를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써보는 거죠. 이것저것 써보는 그런 테스트베드 좀 쓰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심 항공교통인데 제주도는 이렇게 도심이 아닌데 거기서 이제 도심을 연구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UAM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너도 나도 한동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UAM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제 핵심 기업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형사로는 이제 현대차가 지금 UAM 사업에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거의 뉴스가 안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한화 시스템이 UAM 관련돼서 예전에 이제 그 미국 회사에 투자한 이력도 있고 또 하나가 관련된 항공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사업 분야에 넣고 있는 게 하나 시스템이고요. 기체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주로 하겠다라고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작은 종목 중에는 그 자회사 베셀이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 UAM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시제기도 만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제가 뽑아온 건 한 4종목 정도 되는데 요 4종목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앞으로 UAM 사업은 조금 더 이제 서울로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사실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처럼 관련주들의 주가도 시원하게 날아오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털 파트너스 즉 FCP가 한국인삼공사를 1조 9천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KTNG 이사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올 초 주주총회 이후 잠잠하던 KTNG가 또다시 분쟁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전망 김영재 이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FCP가 한국 인삼공사 지분 100%를 1조 9천억 원에 인수하겠다라고 제안한 건데 이것이 이제 회사 측과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좀 이사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이를 두고 이제 지켜보고 있던 홍콩계 증권사인 CLSA가 거래 성사 가능성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KTNG도 이런 인수 제안에는 응답할 의무가 없다는 보고서를 좀 발간을 한 상황입니다. FCP 좀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3대 사모펀드인 칼라일 전 한국 대표였던 이상현 대표가 2020년에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펀드인데요. 지난 2022년부터 KTNG에 다양한 주주 제안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주장했던 것은 인삼공사를 분리한 후에 상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사회이사로 이상현 대표를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익재단으로 기부된 자사주를 좀 환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해서 저 보시면 뭐 실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은 그런 제안들 많이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실현 가능성 낮은 주주 제안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인수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고 있는지도 지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번 인수 제안을 거의 뭐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FCP가 보유한 KTNG의 지분율도 지금 1% 미만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서 이러한 제안이 지금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행동주의 펀드와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KTNG는 업계 최고의 주주 환원을 좀 실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지금 350만 주 자사주를 소각했고 또 최근에 361만 주를 매입을 해서 어제 날짜로 소각 예정 공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2026년까지 남아있는 자사주를 모두 소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개하기로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환원책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금리 시대를 진입하는 현재 구간에서 작년 주당 배당금이 5,200원이 있고요. 또 올해도 배당 수익률이 한 5%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배당 종목이라는 점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되고 여기에 고배당이 지속될 수 있는 중장기 투자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있고 여기에 이제 주주 환원 강화 기대감이 주가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배당주죠 KTNG.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 FCP의 상황과 엮여서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이화진 과장한테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어제 장 끝날 쯤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포드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이제 대략 한 13조 정도의 수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번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했을 때도 이제 컨센보다 잘 나왔었고 이제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4680 공급 계약에 이어서 벤츠 그리고 이제 포드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유럽 EU 쪽에 대한 중국 관세 인상에 따라서 좀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빠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조금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일단 시간에 의해서도 1.7%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SM의 실적 발표입니다. 물론 오늘 원래 실적 발표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루 정도 먼저 일찍 실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IBM 매출이나 여러 매출이 어느 정도 컨센보다는 부합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중요한 건 내년 가이던스에 대한 하향입니다. 물론 끝나고 나서 ASML 대표가 이제 컨콜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물론 내년에 뭐 인텔에 관련된 캐펙스에 대한 부진 거기다가 삼성전자나 이쪽에 삼성전자나 피포 공장에 대한 연기 이런 이슈들이 좀 시장에서 부합되면서 장비 수주가 좀 줄었다는 점이 내년에 좀 중요한 좀 이슈가 좀 가이던스 하향이 됐던 부분이 좀 시장에 좀 부합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실업률이 아까 8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취업자 수는 14만 명이 좀 증가를 했고 대략 2.1%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0.1% 이제 빠졌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고용은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 남인호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공급 계약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맥쿼리죠. 글로벌 IB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가는 45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높였는데 오늘장 2차 전지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LG엔솔 62만 원짜리가 31만 원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31에서 40만 원까지는 올라왔어요. 그건 소문인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포드사의 전기차를 자그마치 13조 원 공급하기로 해가지고 아마도 추가적 상승 트리거가 된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45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반도체도 좀 궁금한데요. 오늘장 어떻게 움직일지 또 대응 전략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짜야 될지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ASML CEO의 코멘트를 참고해 보면 결국엔 이제 AI 산업은 발전해서 좋은데 전체적인 반도체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범용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이제 아까 이제 이화진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큰 이제 물량을 가져가는 쪽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의 장비가 더 팔리진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은 HBM 우리나라 같은 국내는 HBM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장. 그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기업용 SSD 관련된 시장 정도에만 집중을 좀 해주시면 투자 포인트가 조금 더 범위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